식품의 위해 요소에는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자로 식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위해 요소는 이전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식중독, 바이러스 식중독, 감염병 이런 것들을 위해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식품을 매개로 해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바로 이제 식품의 위해 요소라고 하여서 식품의 품질을 해치는 위해 요소들과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식품의 품질을 해치는 위해 요소가 아니라 이 식품을 먹게 되면서 건강상의 인간의 건강상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위해 요소에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 장애의 생성 요소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인성, 외인성, 유인성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낱말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위생학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말들을 접할 때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암기도 잘 안되고 이쪽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 잃게 되죠. 그렇지 말고요. 용어가 한자에서 유래된 것이면 그 뜻풀이를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암기도 잘 될 수도 있고요. 외인성은 한자로 외, 바깥쪽 이란 뜻이죠. 인, 원인이란 뜻이고요. 성은 성질입니다. 즉 바깥에서 원인 물질이 들어와서 건강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invest added라고 써 있는 그 몇몇 교재를 제가 봤는데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invest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으로는 없습니다. 정확한 단어로 보면은 invasive 아니면 invade라는 침습하다, 침략하다라는 것을 미스펠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 약간 형용사용으로 파생적으로 이제 단어를 적으셨나 본데 사전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좀 애매하네요. 여튼 식품 자체에서 어떠한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식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인성 위해 요소는 원재료 자체의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고독이죠. 테트로도톡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고 내에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지가 마비되던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건강상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성 위해 요소입니다. 어느 책에서는 유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뭐를 유인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영어로는 induced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induced. 자, 이것은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위해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위해 요소에는 내인성, 외인성, 유인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발생 기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나눈 것을 이해를 했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성에는 버섯독, 독버섯, 그렇죠? 감자의 솔라닌, 그리고 보고의 테트로도톡신, 조개의 삭시톡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식품의 고유 성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인성이 있습니다. 외인성에는 세균성 식중독, 살모넬라, 비브리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 다 배우게 되고요. 이런 식중독균, 이질균, 전염병으로 대표적인 콜레라균, 그다음 회충, 십이지장충 이와 같은 위생 감염
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아플라톡신. 네. 네. 이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에 의한 그런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식품이 본래대로 얘네들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식품 안에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의 고유 성분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네, 외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교재에서는 이거 여기에다 더해서 인위적인 식품 첨가물을 외인성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눠서 의도적인 식품 첨가물과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 또 다시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의도적 식품 첨가물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첨가는 불법 첨가물입니다. 즉 독 성분 아니면은 하여튼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금지 첨가물들을 첨가했을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의도적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생산자나 가공자가 의도적으로 첨가를 한 것이고 건강상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위적 외인성 요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맘먹고 넣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잔류 농약, 공장 배출물, 방사성 물질, 기구, 용기, 포장재, 용출물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식품에 원래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잔류 농약과 같은 것은 농약을 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농약이 있습니다. 치고서 독성이 강하면서도 빨리 분해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농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농약을 쳤는데 얘네들이 사람한테는 뭐 별로 좋은 그 나쁜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농약이 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더 나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토양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에 남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에 스며들어가야 되면서 민물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민물로 배출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물 안에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이 농약 성분을 축적을 하고 먹이 사슬의 최종 상위 단계에 있는 민물 고기가 이것들을 전부 다 축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게 되겠죠. 네. 아니면은 뭐 그냥 토양에 자라게 되는 벼라든지 농작물 같은 것들은 민물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계속 그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서 축적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역시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기성 요인들은 가열 유지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과정 중에 너무 지나치게 조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 반응, 물리적 반응,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조리 과정 중에서 생성돼서 이것을 먹은 사람들의 건강상 위해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기성 요인인데 뭐 니트로즈 화합물이라든지 벤조피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심하게 구웠을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가끔 뭐 위생사라든지 식품위생 자격, 뭐 식품산업기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사 문제들 중에서 뭐 다음 중 유기성 요인은 무엇이냐, 유인성 요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보기 중에서 봐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는 것인지 이제 유추를 해서 답을 골라주면 되는데 거기 나오는 그런 물질들의 이름들은 이 식품위생학의 그 강론들을 모두 다 읽어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첫 단계에 나오는 문제이지만 결국 뒤에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아셔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요소를 생성 요인별로 분류해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성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를 보고 눈여겨 보시고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